10배, 15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아니 일본은 재고 많이 보유했다며.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네, 안녕하세요. 모카 김한용입니다. 일본 요소수가 부족하다고 난리가 났죠.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에 요소수가 없다고 그렇게 난리더니 일본은 그때 또 아무 문제 없다고 하더니 이게 또 뭔 소린가? 이게 무슨 얘기인지 살짝 살펴보겠습니다. 네, 원래 시작은 뭔지 아시죠?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호주가 사이가 안 좋아졌잖아요. 약간 보이지 않는 냉전 비슷한 것을 하면서 사실상 무역 전쟁을 시작했죠. 중국이 호주에다가 야 이런 식으로 하면 나 우리 너네 물건 안 사 이러면서 수입 금지 품목을 뭐 주르륵 만든 겁니다. 그러면서 호주에서 가장 많이 수출하는 물건 석탄을 아예 수입 안 하겠다 이러니까 그러시든가요? 이렇게 된 거죠. 중국 입장에선 그랬겠지. 석탄을 우리가 수입 안 하면 호주가 알아서 아이쿠 형님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나 보죠. 근데 중국은 석탄으로 발전하잖아요. 그런데 석탄이 부족하니까 전기가 없고 전기가 부족하니까 공장이 안 돌고 결국에 중국이 재발을 찌은 거죠. 또 중국은 요소를 만들 때 주로 석탄에서 뽑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요소 하면은 요소수가 먼저 떠오르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실은 요소라고 하면 비료로도 많이 쓰입니다. 중국 같으면 아시다시피 농업을 굉장히 중시하는데 중국에서는 석탄이 부족하니까 그러면 바로 비료가 부족해질 것 같고 야 이거 안 되겠다 이러면서 요소를 수출 금지시켰죠. 한국은 거의 80% 이상 거의 90%를 중국에서 수입했는데 중국이 야 이거 우리 먹을 것도 없다 이러면서 요소를 수출 안 한다고 하니까 한국에 요소수 부족이 왔던 겁니다. 그때 상황 정말 심각했죠. 요소수가 부족해서 물류 전체가 멈추게 되면 대한민국 전체가 멈추게 된다. 그랬던 게 지난번까지의 영상이죠. 요거. 네,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대한민국 발빠르게 움직였죠. 우선 러시아에 SOS를 쳤습니다. 러시아라고 하면 전 세계에서 LNG를 가장 많이 뽑아내는 LNG 대국이죠. 그러다 보니까 요소수도 맘잡고 만들겠다 하면 요소수 대국도 될 수 있어요. 아직은 좀 부족하긴 합니다만 여튼 우리나라 정부가 푸틴 형한테 요소수 좀 보내줘요 이러니까 푸틴 형이 오케이 했습니다. 근데 러시아 하면 요소 비료는 많이 만드는데 비료용 요소로 바로 요소수를 만들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조금 부족한데 여튼 1월부터 보내줄게 이랬던 겁니다. 이거 좀 곤란한데 우리나라 정부 입장에서는 좀 그랬죠. 1월달이면은 당장 11월 12월은 어떡하란 말이냐 난리가 났죠. 그래서 급한 대로 그렇게 물량이 많지는 않지만 베트남에서 받아왔고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달라고 하고 그리고 호주에 가서 또 달라고 했죠. 호주는 좀 특이했어요. 군용기가 날아가서 좀 받아오기도 하고 요거 좀 특이한 일이었는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당연히 가까운 일본에도 요소수 좀 수출해달라고 했죠. 그랬더니 일본이 대답했죠. 님 누구? 님 누구? 이러면서 바로 이런 말씀이 안 되겠구나. 여튼 그랬습니다. 일본은 그런 분위기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당연히 가격 더 쳐드릴게요. 일단 좀 주세요 하는데 끝까지 쌩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우리나라가 여기저기 막 찔렀잖아요. 이 요소수가 부족해서 큰일 난다는 게 세계 여기저기에 소문이 퍼졌어요. 그러니까 야 너네 한국 지금 없다며 큰일 났다며 이러면서 비싸지도 않았던 요소수 이제 다른 나라가 한국이 산다 그러면 가격을 막 올려버리는 그런 상황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멕시코에서 알아서 우리나라에 형님 요즘 요소수 필요하시다면서요 호객님 그러면서 전보단 좀 비싼 가격에 1200톤이 들어왔죠. 뭐 그런저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이 호주에서 받았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묘하게 군용기를 가지고서 요소수를 실어옵니다. 뭐 다른 비행기 지금 많잖아. 대한항공 비행기 저 김포공항에 막 퍼져 있어요. 싣고 가서 오면 되잖아. 아닌가? 뭐 빠르게 가져오려고 그랬다고 하는데 명분은 그거고 군용기를 가지고서 어느 나라에 착륙할 수 있으면 그럼 그 두 나라의 관계가 꽤 돈독한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잖아. 약간의 메시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든 이 때문인지 몰라도 그 직후에 중국이 희한하게 한국에만 빗장을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요소를 한국에만 팔아요. 그때 당시 판 게 6만 톤이나 되는 재료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닐 겁니다. 사실 중국 3위 무역 교역국이 1위가 미국, 2위가 일본, 3위가 한국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이 한국에서 물건 받고 그걸 가공해서 해외 수출하고 뭐 이런 물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 만약에 물류 대란이 벌어진다 그럼 중국 자국에 꽤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어쨌든 한국에는 수출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가 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긴 한데 그 배경에는 이 어려움이 호주에서 시작됐는데 너네 정말 호주 편으로 갈 거냐? 진짜? 좀 열받는데? 뭐 이런 느낌이 살짝 들었을 거 아니에요. 호주랑 한국이 우방국이 되고 쿼드의 편에 딱 들러붙는다? 요 꼴을 어떻게 봐요? 그럼 안 되지 하는 뉘앙스가 살짝 있어요. 자, 그러면 또 여러가지 얘기 있죠. 뭐 책임론도 나오고요. 우리나라에서 50% 이상의 요소수를 공급하는 롯데정밀화학 너넨 뭐 했냐? 이런 얘기도 있었죠. 롯데정밀화학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이 신동빈 회장
직접 일본으로 날아갔습니다. 아니 일본 그렇게 안 준다는데 거기서 원료 1000톤을 긁고 왔고요. 사우디에서는 2000톤을 긁고 왔죠. 베트남에서 8000톤, 그래서 총 6만 톤 분량을 가지고 왔습니다. 괜찮은데? 이러면서 우리나라 정부, 뭐 롯데 정밀화학, 우리나라 작은 기업들 해서 전 세계를 다 긁어 모았어요. 요소수 사태가 벌어지기 전만 해도 요소수를 만드는 회사가 롯데 정밀화학이 50%라고 하지만 그 밑에 뭐 8%, 4%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작은 기업들이 꽤 있어요. 근데 그게 60개가 됩니다. 60개 되는 기업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요소수를 다 갖고 왔어. 그러면서 또 지금이 기회다 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아졌죠. 그래서 지금 요소수를 수입해서 판매하겠다는 업체가 몇 개 됐는지 아세요? 600개가 됐습니다. 지금 요소수 판매하는 업체가 600개예요. 어마어마하죠. 1인 기업도 있어. 그러니까 해외에 뭐 줄이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가서 요소수를 갖고 온 겁니다. 대단하죠. 한국인들의 이 스피드는 정말 와 대단합니다. 그리고 호주하고도 이번에 좀 친해졌죠. 호주하고는 좀 친해지는 바람에 이 전략물자도 좀 가져오고 히토류도 가져오고 막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와 살았다 이런 분위기죠. 요소수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됐고 최소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정도가 됐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됐나? 그렇지 않죠. 최근에 벌어진 일이 있어요. 러시아가 아까 LNG 대국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위쪽이 막혀 있으니까 어차피 이 가스를 러시아, 미국, 뭐 기타 등등 여러 곳에서 배로 실어 옵니다. 북한으로 들어올 수는 없잖아. 그런 식으로 배로 오는 게 당연한데 유럽은 그렇지 않죠. 유럽은 러시아로부터 시작된 가스 파이프를 가지고서 파이프로 공급받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지. LPG통 이만한 거 오토바이로 실어오는 게 아니고 도시가스 틀면 바로 나오는 거죠.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싸겠어요. 그런 상황에서 얼마나 거기 에너지 의존을 많이 하겠고. 사실 그렇잖아요. 집에 도시가스 들어오는 집인데 거기에 다른 에너지를 더 사서 쓸 이유가 뭐가 있어. 난방도 그걸로 하고 집안에서 뭐 발전할 일 있으면 그걸로 하고 가스레인지도 그걸로 하고 다 그걸로 할 거잖아요. 그 상황에서 갑자기 도시가스가 딱 끊겨봐. 어떻게 살아? 살 수가 없죠. 그런데 러시아가 그걸 해냈습니다. 잠궈버렸어요. 12월 21일에 완전히 잠궜다고 하니까 가스 공급이 중단됐어요. 그래서 이 LNG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비싸졌고 정말 엄청난 사태들이 벌어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자 그러면 러시아는 도대체 왜 가스를 잠궜나? 이거부터 봐야 되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유럽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서 잠궜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아니 그건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가스프롬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갑자기 그러네 애들이 그러더라 요즘 원가가 올랐대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가스 원가가 올라서 너네 줄 게 없대 미안 뭐 이러는 건데 아니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죠. 아니 왜 갑자기 가스를 100%를 잠궈버려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죠. 다들 러시아 우크라이나 분쟁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보고 있죠. 이것까지 해야 되나? 우크라이나 러시아 분쟁에 대해서는 정말 얘기할 게 많은데 어쨌든 정말 일촉즉발의 정말 전쟁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진짜로 전투가 시작되기 직전이에요. 중국이 호주하고 싸우면서 석탄 수입을 안 한다고 무역 제재를 한다는 거나 아니면 뭐 열받는다고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근다는 거나 사실상 총칼이 날아다니는 그런 전쟁은 아니지만 무역을 이용해서 전쟁을 벌이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전쟁 상황입니다. 야 그러면 심각하네요. 진짜 우린 그럼 어떤가? 우리는 다행히 가스관을 이용하진 않잖아요. 우리는 괜찮죠. 사실 그리고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울 만도 한데 사실 근데 이상하게 러시아하고 우리는 분쟁이 별로 없어요. 우리는 약간 친미적이잖아. 약간 서방하고 더 가까운 것 같은데 이 러시아나 중국하고도 뭐 그렇게까지 막 티격태격하진 않아요. 게다가 러시아는 한국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근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한국이 되게 의리 있는 나라잖아요. 그거 알고 있는 거지. 러시아에 가보면 다 한국차입니다. 요즘 현대기아차가 러시아에서 1위를 차지했어요. 그럴만한 게 미국이 러시아를 경제 제재한다 그러고 그리고 러시아도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고 나라가 뭐 망하겠네 뭐 이런 얘기 나오니까 차를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이런 자동차 공장들 자동차 법인들이 하나둘씩 러시아를 떠났습니다. 일단 GM 공장 러시아에서 폐쇄했고 러시아 최초 공장이었던 포드도 폐쇄했고 그리고 일본 기업 혼다나 도요타나 다 러시아를 떠났고 이런 상황이었는데 현대차는 어땠을까? 현대차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 공장 유지할 거다 이렇게 계속 러시아에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GM이 폐쇄하고 떠난 공장 이 공장을 인수해서 다시 되살립니다. 현대차가 러시아의 진심이에요. 왜냐하면 조금 러시아에 늦게 들어가기도 했는데 10년 전에 제가 한창 기자 취재하고 있을 때 그때 러시아에 들어가고 저 좀 재밌었던 게 러시아 공장 상테스부르크에 공장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때 당시 러시아에서는 푸틴이 영웅이었어. 푸틴은 진짜 막 멋있는 사람이고 막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요즘은 뭐 완전 독재자지만 근데 그때 푸틴이
이 정몽구 회장 옆에서 이제 솔라리스라고 하는 차를 선보이면서 옆에서 이렇게 사진 찍고 그냥 가면 돼요. 사진 찍고 가면 되는데 갑자기 차에 타서 정몽구 회장한테 타라고 그러더니 갑자기 막 공장에서 그 옆에 막 설비 있고 막 기자들이 있는데 그 사이로 막 차를 몰고 달린 거예요. 와 이렇게 달려서 그때 정몽구 회장이 깜짝 놀랐다고 하죠. 현대차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여러 가지 추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다들 러시아를 탈출하는 동안에 현대차는 아랑곳 않고 이 10년간 공을 들였고 이제는 1위까지 차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하나의 기업이 국가 간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데 한 몫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어디까지 얘기한 거야? 야이씨, 뭐 얘기가 너무 길어지고 있어. 그래서 러시아가 유럽 쪽 가스관을 잠궜다 이 얘기까지 했죠. 그러다 보니까 세계로 배 타고 가던 LNG를 다 사들입니다. 특히 아시아로 오고 있던 LNG를 다 사들여서 이제는 가격이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미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가스 수송선들이 갑자기 머리를 탁 돌려서 중국보다 더블 주신다고요? 더블? 아니 더블 안 해, 더블. 아니, 사람을 지금 무슨 나를 매수하려는 건가? 이러다가 중국으로 계속 가고 있었어요. 근데 따따블 드릴게요. 뭐라고요? 따따블? 따따블이요? 아니 그게 아니고 따따따따따블이요. 그러니까 바로 배를 돌려버립니다. 미국에서 온 LNG선들이 바로 그냥 우린 자본주의 국가였지 이러면서 지금 유럽으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못 느껴서 그렇지 아시아 쪽 LNG 가격, 뭐 유럽 쪽 LNG 가격이 580% 올랐다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580% 거의 6배 그리고 7배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심각한 상황인 거죠. 러시아산 LNG는 그렇게 많이 오르지 않았다고 하는데 러시아산 LNG 받을 수 있는 나라 따지고 보면 별로 없어요. 유럽은 뭐 당연히 지금 안 되는 상황이고, 일본은 한창 러시아하고 붙고 있는 상황이죠. 여기 쿠릴리 열도 이런 걸로 막 싸우고 있는데, 야 이것도 말하자면 한참이죠. 나중에 얘기 한번 따로 할게요. 일본이 러시아에서 LNG 받는 게 이게 순조롭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본은 어떻게 됐을까? 우리나라 요소수 굉장히 없을 때 일본의 요소수에 대해서 뭐 한참 얘기했었잖아요. 일본은 뭐 80%가 자국 생산이고 뭐 재고도 충분하고 우리는 일본을 배워야 합니다 뭐 이러면서, 우리나라 몇몇 언론들은 와타시 니폰을 배워야 하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나? 그랬던 매체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일본은 요소를 자체 생산하고 있는 거 맞죠? 근데 그 요소를 뭘로 만드냐? LNG로 만들어요. LNG 가격이 지금 7배 8배 뛰니까 그 LNG로 만들어야 되는 요소수 가격이 1000%, 1500%까지 상승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일 있지 않았나요? 하는데 우리나라는 중고 거래할 때 당근마켓에 그렇게 임의로 막 누가 올렸던 거고, 그게 아니고 이건 공식적인 루트에서 10배, 15배가 뛴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발등에 불 떨어졌죠. 야 그럼 LNG 없으면 석탄으로라도 만들자. 그런데 석탄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이 이미 다 털어갔어요. 그래서 석탄이 없어. 아니 일본은 재고 많이 보유했다며.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가 않아요. 아까 여기 저희 영상 좀 뒤로 이렇게 돌려보면 재고 있던 거 누가 가져갔어요? 롯데에서 다 털어왔잖아요. 신동빈 회장이 아주 큰일 하셨네. 재고도 가져오고 재료도 싹 털어와서 일본에는 지금 가뜩이나 없는데 바닥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나라가 했듯이 일본도 당연히 전 세계에다 SOS 치겠죠. 야 베트남, 호주, 멕시코 너네 요소수 좀 있지 않니? 좀 전에 한국이 다 털어갔는데요. 일본 그럼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누구야? 요소수, LNG. 이거는 러시아에 좀 있는데. 아니 그럼 푸틴 형 입장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장난하냐? 장난하냐 그러겠죠. 너 같으면 주겠어요? 그래서 요즘 일본의 요소수 부족 사태, 이거 일본은 좀 쉬쉬하는 분위기고, 그러다 보니까 1월까지만 조금 문제가 있고 1월 이후에는 다 풀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나라 전문가들 볼 때는 아무래도 이게 계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일본이 한국에다 고통을 주겠다고 뭐 이러면서 뭐 정부에서 뭘 출범하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지금 뭔가 우리한테 고통을 주려고 할 때마다 자기들이 고통을 받는 것 같아서 좀 안쓰럽기도 하네요. 네, 우리는 요소수 공급 국가, 기존에는 중국에서만 공급하던 거 이제는 뭐 좋든 싫든 다변화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상황이 좀 나아진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아직 그런 준비가 덜 된 것 같고, 그러면서 문제가 터져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나라 어려움을 보면서 야 그거 쌤통이다 뭐 이럴 수도 없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는 중국의 3대 교역국이기도 하지만 일본은 우리나라의 5대 교역국이에요. 우리나라는 또 일본의 9대 교역국. 그러니까 각국이 지금 굉장히 긴밀하게 얽혀 있는 거거든요. 다른 나라의 문제가 절대 남의 일이 아니죠. 물류대란이 벌어지거나 뭐 물건이 제대로 수출되지 않고 뭐 수입되지 않고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도 큰 타격을 받게 됩니다. 석탄 부족, 요소수 부족, 이게 정말 몇몇 군데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절대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리저리 막아서 우리가 어떻게든 물량을 확보하면 어디선가는 문제가 또 터진다는 거예요. 이게 전 세계가 정말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얽혀 있는데 2차 대전 같이 이런 전쟁 상황은 아닌데 이게 무슨 초등학생 싸움 같이 어처구니 없는 싸움들이 매일 벌어져요. 시작은 중국과 호주의 감정 싸움이었잖아요. 이게 시작된 파급이 이렇게까지 이어지는 겁니다. 자원을 가지고서 이렇게 서로 목줄 쥐고 이렇게 싸우게 되면 이게 시작이고요. 앞으로 갈수록 이 문제가 심각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국가들이 서로 얽혀 있잖아요. 다음 분쟁은 결국 다 부메랑처럼 돌아옵니다. 그래서 자기 발등을 찍게 되죠. 다툼으로 해결될 일이 없습니다. 이 평화와 자유 그리고 자유로운 무역을 통해서만 이 국제 문제 해결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는 모카 김학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10% 이상 성장하면 오우 대박이네, 진짜 잘했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80% 넘게 성장? 아니 원래 자동차라는 건 이런 물건이 아니에요. 이런 산업이 아니야. 자동차가 어떻게 80%를 성장해. 80% 성장하면 예를 들어서 뭐가 있어. 이 폭스바겐이 1000만 대 팔았다 그러면 다음 해는 1800만 대 팔 수 있나? 이거 안 되는 거예요.